뇌경색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뇌질환인데 왜 다리냐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2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 10명 중 8명이 3개월 전부터 다리에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 모두가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운동 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놓쳐선 안 될 다리의 경고,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왜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인지도요. 여러분,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꼭대기층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은 1층, 다리는 꼭대기층입니다.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더욱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담당하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3개월 동안 왼쪽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면 괜찮아졌죠. 잠을 잘못 잤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운동 좀 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걸을 때 왼쪽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10분쯤 걸으면 쥐어짜듯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운동 부족인가 봐. 그래서 더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오히려 악화됐어요. 3개월째 왼쪽 발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은 따뜻한데 왼쪽만 얼음장 같았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발 마사지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7월 어느 날 아침 회사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CT를 보는 순간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다리에 이상 없으셨습니까? 보호자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았고 지금도 재활 치료 중입니다. 만약 3개월 전에 오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병원 오는 게 민망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합니다. 잠 잘못 잤나? 5분쯤 지나면 괜찮아지죠. 이게 일주일에 2~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금방 나아지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하죠. 이마트에서 장 볼 때 카트를 밀고 10분쯤 걷습니다. 갑자기 한쪽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파요. 벤치에 앉아 5분 쉬면 괜찮아집니다. 피곤한가 봐.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 부족인가?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죠.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픕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파행증입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그런데 70%의 환자분들이 이걸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착각합니다. 저녁에 TV 볼 때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한쪽 발이 차갑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히 차갑네요. 양말을 신습니다. 두꺼운 걸로요. 30분 후에도 여전히 차갑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마사지기나 사야겠다. 여러분, 이건 마사지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 발만 차갑다는 건 그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뇌로 가는 혈관과 다리로 가는 혈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면 뇌혈관도 동시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가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 박모 씨. 이분은 6개월 동안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가족들이 병원 가자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겠어?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할 텐데.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 이미 15분이 지난 상태였죠. 응급실로 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왼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됐고 오른쪽 반신 마비가 남았어요.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해 살고 계십니다. 제가 보호자분께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신호도 없으셨나요? 따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자꾸 저린다고, 힘이 없다고. 근데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방심의 대가는 이렇게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일 가세요. 첫째, 한쪽 다리의 반복적인 저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만 자주 저립니다.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저림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걸을 때 한쪽 다리의 통증. 10분 정도 걸으면 한쪽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5분 쉬면 다시 괜찮아지죠. 이게 바로 간헐적 파행증입니다. 다리 혈관이 70% 이상 좁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뇌혈관도 동시에 좁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간헐적 파행증이 있는 환자의 60%가 5년 이내 뇌경색을 경험합니다. 셋째, 한쪽 발의 온도 차이. 양쪽 발을 만져봤을 때 온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 한쪽 발이 계속 차갑죠? 이건 그쪽 다리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혈액은 단순히 영양만 나르는 게 아닙니다. 체온도 조절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제거하죠. 한쪽 발이 차갑다는 건 그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발톱 색깔과 성장 속도 변화. 한쪽 발톱만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는 색이 누렇게 변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발톱도 세포입니다. 자라려면 영양과 산소가 필요하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발톱 성장이 느려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부인이 발톱 색깔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 온 경우가 있었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 70%였습니다. 부인의 관찰력이 남편을 살린 거죠. 다섯째, 상처 회복 속도 차이. 한쪽 다리에 난 상처가 유난히 안 낫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 물린 자국이 한쪽만 2주 넘게 안 사라지죠. 또는 작은 긁힌 상처가 한쪽만 계속 짓물이 나요.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 신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안 가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백혈구, 혈소판,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혈액을 통해 전달되죠. 여섯째,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만 힘들. 양쪽 다리가 똑같이 힘든 게 아닙니다. 유독 한쪽만 힘들어요. 이건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한쪽 다리가 무거우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일곱째, 한쪽 발의 감각 둔화. 바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한쪽 발만 잘 못 느낍니다. 슬리퍼 신을 때 한쪽 발만 어색하게 느껴지죠.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이건 신경과 혈관 문제의 신호입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여러분,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4시간입니다. 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수를 받아야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4시간이 지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시작되고도 한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119 부르기엔 민망한데. 가족들 깨우기 미안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당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1시간이면 1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죽죠.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증상 시작 6시간 후에 오시는 환자분들입니다. 보호자분께 물으면 이렇게 답하세요. 아침에 다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6시간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혈전용해술도 못합니다. 남은 건 재활치료뿐이죠. 그리고 그 재활도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40%는 영구적 장애가 남습니다. 25%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15%는 6개월 이내 사망합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챘다면 90% 이상은 막을 수 있었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7세 남성 이모 씨, 회사 임원이셨어요. 한 달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뤘죠. 어느 날 중요한 미팅 중에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즉시 119를 불렀고 증상 시작 5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골든타임 아니었습니다. 혈전용해수를 즉시 시행했고 다행히 90% 이상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계세요. 만약 동료가 10분만 늦게 119를 불렀다면, 만약 집에 혼자 있을 때 쓰러졌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지금 당장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온도 차이가 느껴지나요?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한쪽 발을 끄나요?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메모해 두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요새 다리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괜찮다는 대답을 믿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저리신 적 있으세요?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더 힘드신가요? 한쪽 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세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신경과 또는 혈관외과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리에서 뇌경색 전조 증상이 의심돼서 왔습니다. 혈관 검사 받고 싶습니다. 민망해하지 마세요. 의사는 이런 환자를 가장 환영합니다.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응급실에 실려온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보세요. 공복 혈당 10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걸어보세요. 당장 금연하세요.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금주하세요.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보여드리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다리 반복적 저림, 걸을 때 한쪽 종아리 통증, 한쪽 발의 온도 차이, 발톱 색깔 성장 속도 변화, 상처 회복 속도 차이, 계단 오를 때 한쪽만 힘들, 한쪽 발 감각 둔화.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병원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이 순간도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막을 수 없듯이 다리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제때 알아채면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